제게 있어 애니메이션은 곧 재패니메이션이었던 시절에 토이스토리는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작품입니다. 그 이전까진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에 시큰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책으로 읽었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보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죠. 일찌감치 동심을 잃었던 탓이 크겠지만 토이스토리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난감이 살아 움직인다는 건 호두까기 인형에서도 봤으나 토이스토리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새로운 감각과 발상을 접목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인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현대적인 동화라는 표현이 딱이지 않을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참신하고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픽사의 손을 거치면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부터 어릴 적에 벌벌 떨게 했던 벽장 속 괴물까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고도 사랑스러운 친구로 탄생합니다. 심지어 시쳇말로 극혐인 동물을 대표하는 쥐마저도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캐릭터가 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픽사의 제작진은 어떤 삶을 살길래 저런 상상력을 간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그런 상상력을 통해 픽사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늘 감명을 받는 요소는 바로 성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픽사의 작품 중 다수에서 주인공이 겪는 일련의 사건이나 배경에는 크고 작은 성장의 코드가 바탕에 깔렸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장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니 이것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픽사의 작품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당연히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들고 몸이 자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의식과 사고 등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성장 이상으로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의 성장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행위를 가리켜 도전이나 모험이라고 합니다. 도전과 모험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건 종종 두려움을 수반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한다면 답보의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월리를 보면 그것을 상징하는 듯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월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주선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와 달리 이 우주선에서는 편히 앉아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우주선에 갇힌 채 무색무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하면 움직이는 것조차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를 뿐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동안 어느샌가 사람들은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극도로 풍요로운 환경이 그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로 전락시킨 탓입니다. 그 사이에서 워리와 이브는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한 사람은 비로소 인간의 의지를 자각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자 용기를 발휘합니다. 바로 이 우주선의 선장입니다. 이전까진 기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유명무실한 선장이었지만 지구와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비록 지금은 황무지일지라도 한 가닥의 희망이 존재한다는 걸 안 이상 자칫 무모한 시도일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갖고 현재를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주선을 벗어나 지구에 안착합니다. 이 작품 속의 우주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라면 식물은 미약하게 남아 어디에나 상존하는 희망이고 지구는 그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 도달해야 할 이상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하는 도전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You are relieved of duty. 인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실현시킵니다.
아니, 인간이 아닌 새도 변화를 통해 성장하며 현실을 개선합니다.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인 파이퍼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퍼의 주인공은 아직 어린 새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물어다주는 모이를 먹던 녀석이 하루는 어미의 권유로 직접 찾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파도가 드나드는 틈을 노렸어야 했는데 그만 실수하고 말았죠. 그 바람에 물가에 나가기를 주저하게 되지만 집게와 어울리다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모이를 찾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로는 파도를 두려워하긴커녕 즐기면서 맞이합니다. 우연히 가져다준 성과였지만 이 새는 이제 변화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과 모험은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곤 합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벽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의 주인공인 칼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모험심으로 가득했던 그는 세계 최고의 모험가인 찰스 먼츠를 동경하며 자랐습니다. 자신처럼 모험을 꿈꾸는 엘리와 만나 긴 시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죠. 천생연분이었던 두 사람은 언젠가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기로 약속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바람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매번 문제가 생겨 힘겹게 모았던 돈을 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엘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극이지만 칼은 기어코 아내와 약속했던 꿈을 이루려고 떠납니다. 죽은 아내를 대신해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집을 타고 날아가죠. 집에 풍선을 매달아서 하늘을 난다니 참으로 황당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픽사가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것에서도 참으로 모범적인 작품입니다. 예컨대 칼은 꿈을 간직하며 살지만 현실에 발이 묶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와 다름없습니다. 늙음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혼자가 되어서야 꿈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씁쓸하죠. 뿐만 아니라 칼은 끝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만약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면 본의 아니게 탐욕에 집착했던 찰스 먼츠와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칼은 그렇게 되기 직전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간직했던 꿈을 내려놓은 건 슬프지만 칼은 다른 의미에서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피트 닥터 감독은 그런 칼을 위해 마지막에 작고도 큰 배려를 남겼습니다. 단 몇 초에 불과하지만 이 장면은 과연 픽사라는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칼과는 다른 경우지만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실의 벽으로는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같은 말로 누군가를 고정된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은 도전의 의미와 가치조차 부정하려고 하지만 성장은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늘 도전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라따뚜이의 레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고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레미는 미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불행히도 그는 버려지거나 훔친 음식을 먹고 사는 쥐입니다. 레미는 흔히 알려진 천성과 다르게 요리에 애정을 가졌으나 아버지는 쓰레기로 만족하라며 레미를 나무랍니다. 나중에 링귀니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을 때조차도 아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걱정하며 돌아오라고 종용합니다. 사람과 쥐는 상존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순 없다고 하죠. 가만히 듣고 있던 레미는 인상적인 말을 남기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Change is nature, Dad. The part that we can influence. And it starts when we decide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따른 레미는 우여곡절을 거쳐 기어코 요리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쥐가 요리사로 활동하는 걸 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라따뚜이가 전하려는 바는 타고난 성분이 누군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역시 그것에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노력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픽사의 작품답게 라따뚜이는 이것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링귀니는 레미와 달리 요리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링귀니에게는 레미에게 없는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을 찾게 되죠. 지금의 청소년 여러분은 바로 이 링귀니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개 중에는 레미처럼 타고난 재능을 살려서 염원하던 꿈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링귀니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른 재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노력의 결과를 함부로 실패라고 부르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때로 상처와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것조차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꿈을 찾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You are free. I am only as free as you imagine me to be, as you are.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만큼이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니모를 찾아서와 도리를 찾아서는 바로 그것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전자는 부모에게, 후자는 자녀에게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애니메이션이죠. 우선 니모를 찾아서는 부모의 관점에서 진행합니다. 말리는 아내를 잃고 니모를 애지중지하며 키웁니다. 니모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에 그의 염려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아버지의 노심초사를 구속으로 받아들인 니모는 반항심 때문에 돌발적으로 행동하다가 그만 큰 위기에 처합니다. 말리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듭니다. 우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상적인 부모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말리는 결말에 다다라 어느새 훌쩍 자란 니모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과잉 보호가 니모의 성장을 방해했을 수도 있다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니모를 찾아서는 결국 자녀가 아닌 부모의 성장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All by themselves? Sure. But dude, how do you know when they're ready? Well, you never really know, but when they know, you'll know, you know? 반대로 도리를 찾아서는 자녀의 관점에서 진행합니다. 니모의 장애처럼 도리는 선천적으로 단기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얘기도 뒤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병이죠. 아주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지만 도리의 부모는 말린과는 전혀 다른 교육법을 수행합니다.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자상하고 지혜로운, 이를테면 니모를 찾아서가 전했던 이상적인 부모상을 간직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지고지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리는 끝내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서야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간신히 떠올리죠. 이리하여 도리는 부모를 찾아서 멀고도 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린 부모란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지를 새삼 자각하며 커다란 감동에 젖게 됩니다. 사실 도리의 부모는 도입부와 결말부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결말에 가서야 도리의 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보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죠. 여담이지만 도리와 부모의 관계는 비단 기억상실증에 기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우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야속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부모는 또 그런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걱정하고 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를 찾아서의 결말은 더더욱 감동적입니다. Honey, why do you think we stayed put here all these years? Because we believed one day you'd find us again. Exactly. 한 사람의 성장에 있어 가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굿 다이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공룡인 알로는 아버지나 형제들과 달리 유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겁도 많아서 자신보다 작은 동물에게 조차 놀라는 건 예사입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까지도 혼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해 가족 중 유일하게 발자국을 찍지 못했습니다. 발자국을 찍는다는 건 곧 그가 성장했다는 걸 상징하는 행위죠. 자책하는 알로에게 아버지는 항상 용기를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달랬지만 그 말씀을 남기고 아버지는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머지않아 알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채 홀로 남겨집니다. 거기서부터 스팟이라는 소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험난한 모험이 펼쳐집니다. 물론 알로는 이 모험을 거치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자신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알리는 징표를 얻습니다. 알로의 친구인 스팟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내 네 발로 걸으며 동물처럼 행동하던 스팟은 자신과 같은 인간들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처음으로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입양아가 된 셈이지만 스팟도 가족을 얻게 되면서 비로소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장면에서 가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성장은 반드시 환희와 성취, 그리고 행복만을 주진 않습니다. 성장에 있어 필요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 과정에서 우린 필연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게 작별을 고하곤 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가끔은 세상에 찌들면서 과거에 순수했던 내가 사라졌다는 것에 울적해지기도 하죠. 몬스터 주식회사는 그것 때문에 사정이 힘들어졌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아이들이 겁을 먹고 내지르는 비명의 자산입니다. 그걸 위해서 각양각색의 괴물들은 훈련까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겁주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워낙 폭력이 만연한 세상이라 괴물 따윈 무서워하지 않게 된 탓입니다. 원문에서의 대사는 이것을 가리켜 순수의 창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적절하고도 시적인 표현이죠. 예외적으로 부는 너무나도 순수한 아이기에 설리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몰랐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이상 괴물을 공포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은 괴물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가득하니까요. She wasn't scared of you. She was only 6. I could have been dead! I could have died! 비단 세상이 자극으로 점철되지 않더라도 우린 점점 동심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애석하지만 그 또한 성장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성장기의 아이들이 겪는 복잡하고 예민한 변화를 픽사다운 기발한 아이디어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꽤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이죠.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기쁨과 슬픔은 라일리의 감정에서 이탈했지만 이내 제자리로 돌아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 전에 기쁨이는 지워지는 기억의 저편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라일리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상상의 친구인 빙봉과 함께였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둘은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빙봉은 자신을 희생하고 기쁨이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빙봉이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동심을 나타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잃어버린 동심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Take her to the moon for me. Okay? 픽사가 동심과의 이별을 절묘하게 그린 건 인사이드 아웃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인사를 건넸던 적이 있었죠. 그 작품은 바로 토이스토리 3편입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걱정과 불안이 앞섰습니다.
저 정겨운 장난감 친구들의 운명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답을 떠올리지 못했으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극장에서 거의 대성통곡을 했었죠. 저는 이 장면을 여태까지 본 모든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틀어 최고의 결말 중 하나로 꼽습니다. 동심과의 이별을 단절이 아닌 대물림으로 장식한 픽사의 해안은 언제 봐도 탐복하게 만듭니다. 앤디가 보니에게 장난감을 물려주는 것처럼 비록 우린 훌쩍 성장해 동심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동심을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의 의무에는 그 아이들이 동심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일환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동심을 강제로 파괴하는 일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동심을 상실할지라도 우린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감사한 존재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